올해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서거 400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오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쫓아가는 창작극인데요. 연극 셰익스피어 앤 해서웨이,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보시죠. 도내 극단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창작극회. 그동안 다양한 창작극을 무대에 올려왔는데요. 올가을엔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한 창작극으로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웠겠어. 런던은 내가 없는 곳이었어. 런던은 긴장된 싸움터였어. 날카로운 연극 셰익스피어 앤 해서웨이는 노년이 된 셰익스피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비아냥거리지 마. 30년이 넘어도 변한 게 없군 당신은. 30년 만에 재회한 셰익스피어와 그의 아내 앤 해서웨이. 두 사람의 대화를 중심으로 셰익스피어의 지난 인생이 펼쳐지는데요. 이걸 가지고 가서 숲속의 남자 눈에 뿌려라. 그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든 그 눈에 띄는 것을 사랑한다. 그것이 산돼지건 털이 난 수돼지. 이번 연극에선 대화 사이사이 등장하는 회상신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대표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일단은 그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인데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에서도 셰익스피어를 기념하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지역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획이 없어서 좀 기념될 만한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제가 작년 1년간 그 런던에서 지내면서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작품들을 봤는데 평소에 가지던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호기심에다가 400주년이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작품을 이렇게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셰익스피어에 관한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그 둘러싼 이야기들이 영화화되기도 했고 또 글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건 그 셰익스피어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그리고 또 가정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 정말 그 위대한 인물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런 그 호기심이 이 작품을 쓰게 했습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영국 문학의 대표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1564년, 그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중산계급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학업도 일찍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20살쯤 그는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향합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난 런던에서 배우와 작가로 활동한 셰익스피어. 20대 후반부터 그가 발표한 희곡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가 무대에 올린 연극들은 영국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연극 셰익스피어 앤 해서웨이는 작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셰익스피어의 삶뿐 아니라 아내 앤 해서웨이와의 부부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도 안공이었어. 그 애와 살았어도 그랬으려나 앤이 틀리.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다 지난 일이야. 소중한 첫사랑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그만하라니까. 알았어. 하지만 이 말만은 해야겠어. 당신은 내가 그 여자애로부터 당신을 빼앗았다고 믿고 있는 거지. 나가 가로챘다고. 그런데 나를 임신시킨 건 당신. 행복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 결혼 후 셰익스피어 홀로 7년을 떠돌다 런던에 정착한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셰익스피어와 앤 해서웨이의 부부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으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얘기로는 셰익스피어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8살 연상의 앤 해서웨이와 결혼을 하거든요.
18살에 26살 먹은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은 뭐 신부님께 찾아가서 속도 위반 뭐 이런 것을 이르겠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 고자질하겠다. 뭐 이런 협박을 당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명확치는 않고요. 어쨌든 그 둘의 사랑이 순탄하고 정상적이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삼각관계 속에서 둘이 아마 평생 응어리진 어떤 그런 사랑의 상처가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섹스피어의 가출이라든가 아니면 둘이 이렇게 떠나 살게 돼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앤 해서웨이와 결혼했지만 셰익스피어가 사랑한 여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앤 휘틀리입니다. 작가는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눈에 이 꽃집을 떨어뜨려 주노니 네가 깰 때는 이 꽃집이 지니는 사랑의 마력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 허미아를 사랑하고 있는 라이센더. 숲의 요정이 뿌린 꽃집 탓에 눈을 떠서 처음으로 본상대인 헬레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저 여자만을 그리워하겠지? 라이센더 일어나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앞에 있더니 헬레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불속이라도 뛰어들겠소. 맑고 아름다운 꽃집의 마력에 끌려 마음에도 없던 헬레나를 사랑하게 된 라이센더. 이처럼 절묘한 자연의 신비가 또 아내에는 남편이 쓴 희곡 한여름밤의 꿈에 등장하는 라이센더와 헬레나가 곧 셰익스피어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그날 밤 내가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술에 무언가를 탔다고 믿고 있는 거지.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저 헬레나가 나 아니야? 그건 연극이야. 좋기도 하겠다. 무대에서 자기 마누라를 마음껏 비웃어 보기도 하고. 셰익스피어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아내. 남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의 냉정한 마음이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여인의 빼어난 아름다움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에게 더 타오르라고 부채질하고 있구나. 마치 까마귀 떼 속에 섞인 눈처럼 하얀 연극 셰익스피어와 앤 해서웨이는 부부의 대화 중간중간 셰익스피어의 대표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부부의 회상과 생각을 대변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관객들은 셰익스피어와 앤 해서웨이의 관계를 극적으로 쫓아갈 수 있게 되죠. 착한 순례자님, 손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원래 성자의 손은 순례자의 손에 닿는 법.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으면 거룩한 성자의 입맞춤. 극에선 셰익스피어와 앤 해서웨이의 인연이 어긋난 채로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건 이는 오롯이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입술입니다. 성자시여, 우리 손이 할 일을 입술이 대신하게 하면 안 될까요? 로미오도 줄리엣을 찾아갈 때 처음에 그 무도회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 무도회장을 간 이유가 줄리엣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었던 거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셰익스피어의 본래 자기 삶에서 넘어온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삶을 담은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 전체를 좀 셰익스피어의 삶과 좀 긴밀하게 연계를 시키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뭐 했냐고! 엄마란 사람이 애 하나를 저렇게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제 자식을 저식견으로 죽게 내버려뒀어! 윌리엄, 진정해. 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최선을 다한 것이 저렇게 죽게 한 거야? 그만해. 당신만 슬픈 거 아니야. 저 나이
한 줄기 신락 같은 인연을 유지하던 부부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 아이 중 11살짜리 아들 햄넷을 잃은 겁니다. 나 아이였고 뛰어서 의사를 찾아갔고 왕진 나가는 의사 맞춰받기에 끌려 매달려가면서 내 아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도 했어. 밤새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머리맡에서 잠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지새고.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낀 셰익스피어는 이후 수많은 비극을 남겼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햄릿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대로 있어도 될까? 안 될까? 그것이 문제로다. 참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 마음속 창작극 셰익스피어 앤 해서웨이. 의상과 소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배우들의 연기로만 극을 끌어가는데요. 덕분에 셰익스피어가 남긴 명문장들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좀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셰익스피어 작품보다는 좀 의상이나 예, 예. 소품이 최소화됐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작품을 이 안에 녹여내다 보니까 그 많은 역할들에 대해서 의상을 고증대로 고스란히 재현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장면 전환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들의 의상이나 그리고 분장 그런 것을 다 고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을 있는 즉시 배우들의 어떤 즉흥적인 모습 아니면은 배우들의 그 개인적 성향, 성격들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일낱 없는 상태로 보여주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관객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감상할 수 있게 제공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가 선생님의 의도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생각의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 없거나 무채색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그만 정체를 밝혀라. 누구냐라니? 진짜 몰라서 묻는 거냐? 나 윌리엄 셰익스피어. 닥쳐라. 그 추악하고 더러운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우매하고 시골스러운 이름 뒤에 숨은 너의 진짜 이름이 뭐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너 같은 술주정뱅이 작자가 왕실 극단의 작가이여 주옥 같은 사랑 이야기와 왕가의 비련을 앓터기 없지. 누구냐? 너의 뒤에 숨은 자가, 너의 머리를 쥐고 흔들며 우리를 희롱하고 있는 자가 빨리 불시하면 너의 그 철면 피를 벗겨내서 얼굴 아래 숨은 얼굴들을 낱낱이 태양 아래 꺼내놓을 것이다. 빨리 말해. 넌 누구야? 칼 내려놔. 셰익스피어의 러브스토리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들도 극에 녹여냈는데요. 과연 셰익스피어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추리해보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지. 그 달란 주둥아리 닥쳐! 사실은 지금도 셰익스피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가장 많은 논란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가 진짜로 이 글을 썼느냐 이겁니다. 워낙 세계적인 명문장이고 또 그리고 잘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이유 중에는 셰익스피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요. 가난해서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또 젊은 시절에 특별하게 대학을 다녔거나 활발하게 작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20대 중반에 런던의 삼류극장의 삼류 배우 정도로나 그렇게 치부되던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그렇게 궁중이라든가 귀족들의 삶을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그런 명문장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가짜다라는 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아닌 누가 왕실의 어떤 작가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할 수 없으니까 셰익스피어를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게 누가 됐든 간에 400년 전 살았던
연극인 극작가가 있었고 또 그 사람의 작품이 살아남아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섹스피어의 작품은 그 시대가 낳은 산물이고 그래서 존경받고 존중돼야 된다. 이제는 잠을 잘 수 없다. 맥베드가 잠을 죽여버렸다. 아 무심한 잠이여, 근심 걱정으로 얽힌 실타래를 곱게 풀어주는 잠이여.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올린 창작극 셰익스피어 앤 해서웨이. 언어의 마술같이 쏟아낸 셰익스피어 작품 속 명대사들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만일 왕을 남살해 모든 일이 끝난다. 내세의 재앙 따위에 신경 쓸 필요 뭐 있겠는가? 문제는 현세에서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반드시 가르쳐준 사람에게 대갚도 받는 법이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명대사를 읊는 장면은 이번 극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감상하는 즐거움 외에도 관객이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명대사를 쏙쏙 찾아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창작 초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셰익스피어 작품을 많이 가져왔어요. 명대사, 명장면들을 이 작품에 녹여내는데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양한 그 인물 군상들을 소화하면서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우리 배우들이 그 예전에 그 명 배우들이 하던 이상의 그 장면들로 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또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배우들에게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일 중점을 뒀었습니다. 근데 연출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초연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델이 없다는 것의 문제죠. 사실 뭐 셰익스피어 작품을 여러 작품을 봐왔지만 이 작품에서 녹여내는 것은 그의 상상이나 아니면 그 작품 세계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명대사, 명장면들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우리가 제일 잘 떠오르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 장면은 사실 햄릿의 자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 장면이거든요. 일종의 왕족의 고민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회상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셰익스피어 본인의 고심, 본인의 갈등, 본인의 어떤 그 번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분명 셰익스피어 생활이, 셰익스피어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상처의 고통을 모르는 자만이 타인의 상처를 비웃는 법이지. 어떻게 알았지? 그건 로미오의 말이야. 무도회장에 갔다가 줄리엣을 보고 한눈에 반했지. 그런 로미오를 친구들이 놀릴 때 하는 로미오의 대사였는데. 수많은 걸작을 배출한 거장의 인간적인 면모는 물론 셰익스피어의 고전들을 선보여야 하는 극인 만큼 배우들의 고충도 컸는데요. 특히 문어체 문장으로 된 대사를 오로지 연기로만 표현해야 하는 장면들은 배우들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천박한 거요. 하지만 안토니오, 당신 사랑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아마 당신은 신천지를 보게 될 것이요. 네, 늘 셰익스피어가 직접 그린 역할들만 연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가 되신 거잖아요, 셰익스피어가. 네. 좀 기분이 좀 어떠신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또 제 인생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볼 때 비슷한 삶을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연극에 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가정이 소홀했고, 예, 이렇게 밖에 나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박수갈채를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피고 셰익스피어하고 저하고
환경이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예. 그런 숨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럼 젊은 셰익스피어를 연기하시면서 또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그 살아왔던 아픔 그리고 딱 그런 것들을 제가 느껴왔을 때는 이분이 지금 우리 연극계에서는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작가님이시지만은 그분도 하나의 인간이었구나.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앤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그 역할을 창조해서 표현해내야 할지 많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셰익스피어의 아내였다면,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나 같으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대사 또한 장황하고 길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번 작품 했을 때는 무대 뒤에서 발성과 발음 연습을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셰익스피어께서 또 우리가 다 아는 햄릿의 명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거기에 그 명대사에 대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슬픔에 몰입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좀 제어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들어갔던 거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난 우리가 잠자리를 했던 사이인가 싶어. 그래서 꿈이나 현실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야. 삶이 연극 같고 연극이 삶 같고. 왜 그날 밤 이야기는 안 물어봐? 어느 날 밤? 당신이 그렇게 주무스러워하는 그날 밤 말이야. 늘 남편의 사랑을 원했던 아내 앤 해서웨이. 어긋난 인연으로 만났지만 앤에겐 운명이 된 셰익스피어. 너무 오래된 일이고 다 늙은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 노년이 된 지금 남편은 자신 곁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앤은 궁금합니다. 과연 셰익스피어는 자신을 사랑했을까? 힘겨운 노동 뒤에 하는 목욕이여,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여.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셰익스피어와 앤 해서웨이의 사랑 이야기. 그 로맨틱한 상상이 올겨울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이? 무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셰익스피어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또한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술가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깊이 공감하고 갈 수 있는 작품이고요. 중간중간 너무 재미있는 구석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셰익스피어의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좀 애잔함, 정말 그런 슬픔을 맛볼 수도 있는 정말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명장면들의 진국만 보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4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아름답고도 심오한 마법 같은 언어로 전 세계 청중들과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셰익스피어. 그가 남긴 작품만큼이나 흥미롭게 펼쳐지는 인간 셰익스피어의 삶과 사랑을 연극 셰익스피어인 해서웨이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